외음부에 있는 피부에 어떤 질환이 생기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환자분들이.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막 벌리고 보여줄 수도 없고, 맞아요. 환자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것 같아. 이걸 산부인과를 가야 되나 피부과를 가야 되나. 자궁적출이나 요새 난소절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그런 큰 수술을 결정할 때 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은 좀 뭔 것 같으세요? 여성성을 잃는 거죠. 여자로서 거죠? 끝난다. 네. 옛날에는 빈궁마마다. 음.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엔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자궁이라는 게 내 몸에 있다는 거. 뭐 근종이 막 애기 머리만 해도 수술 안 하고 나는 막 여자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걸 보면 좀 아쉬움도 있긴 나서. 실제로 이제 자궁적출한 자궁절제술, 난소절제술 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뭐, 있죠. 뭐 다리도 저리고 뭐 힘도 아프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그 절제를 할 때는 림프절도 또 많이 절제하는 암인 경우가 경우에는. 많기 암인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이제 붓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힘이 좀 없어졌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자궁적출이 예전보다는 좀 훨씬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진지해진 것 같아요. 네네. 생각은 하죠. 그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또 반대의 경우로 이 사람은 삶을 위해서 좀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막 그걸 가지고 아. 병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거는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요새 그 특히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외음부에 있는 피부에 어떤 질환이 생기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환자분들이. 그렇죠.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막 벌리고 보여줄 수도 없고, 맞아요. 피부과에 가면 대부분 앉아서 저 밑에 뭐가 났는데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뭐 이 약을 한번 써보세요. 단타로 네. 약이나 연고를 한 네. 번씩 줘보고 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어디로 가지? 네. 근데 산부인과 갔는데 그 선생님이 피부과에 대해서 전혀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없거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피부과로 가세요. 그러면 나 갔다 왔는데요.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것 같아. 이걸 산부인과를 가야 되나 피부과를 가야 되나. 근데 그래서- 피부과 갖고 내놓기는 좀 그렇고. 가까운 데 가시되 혹시 이게 너무 난해하고 어렵다. 그럴 때는 한 번쯤 판단을 하러 네. 뭐 보시면 좋죠. 근데 지나가는데. 보통 이제 사타구니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네. 왜 펜트라인이 지나가면 거기가 이렇게 자꾸 자극이 되니까 맞아요. 거기 많이 이렇게 생겨요. 종기처럼 많이 네네네. 생기고 그런데 좀 유의해서 봐야 될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의해서 보기가 참 어려워요. 검진을 오시면 네. 제가 얘기를 해줘요. 여기에는 검은 점이 있는데 얘가 커지거나 색깔이 이상해지면 오셔야 합니다. 그게 어려우면 저한테 규칙적으로 오세요. 그럼 내가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어놓기도 하고 네, 그 아니면 피부암인 경우 이제 기술을 해놓기도 네. 해서 다음에 왔을 때 비교해줘요. 네. 이상하다. 이건 조직 검사 해야겠다. 아니면 이거는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네. 지나가는 거고 네. 이거는 그냥 피부암인 경우에 그렇고 네, 고름 생기고 네. 낭종 생기고 네. 하면요. 그것도 다 째고 빼내고 해야 돼요. 근데 그 고름 생겼다가 그게 또 다시 괜찮아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뭐 조그만 거는 없어지기도 하지만 안에 있는 씨앗을 빼내지 않으면 얘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약 먹으면 줄었다 계속 하거든요. 그게 원인이 있나요? 여기도 모든 부분이랑 똑같아요. 우리 얼굴에도 뭐가 날 수 있듯이 외음부는 또 특히 뭐 대장균도 많고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성관계하고 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게 나이하고도 있어요? 나이하고 관련 없어요. 나이하고 젊은 관련 친구들도 없어요? 많아요. 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막 찾아 온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와요. 네. 왜냐면 그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데가 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산부인과에서 그 피부도 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많지는 않은데 제가 그 피부 질환을 따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냥 일반적인 피부 질환도 오면 저희는 옷을 벗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밑으로 다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막 발가락에도 무좀이 있고 여기 막 허벅지에 보면 막 곰팡이가 있고 여기 뭐가 나 있어도 그건 나 보여주려고 온 거 아니다 이거죠. 다른 것 그럼 때문에. 제가 쭉 보고 이거는 여기서 치료할 수 있고 아니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체는 제가 봐드립니다. 네. 아유,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은 복 받으셨네. 네. 그 사타구니, 음부 쪽에 뭔가 피부 질환이 있으면 일단 산부인과 가보시는 거 그럼요. 좋고 먼저 그리고 가고. 또 안 되시면 이렇게 왜 산부인과면서 피부과도 좀 보실 줄 아시는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예, 근데 그분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찾냐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거에다가 많이 이렇게 제가
정보를 드리기도 네. 해요. 사실은 그게 무슨 막 큰 수익이 된다기보다 정말 고생해요. 맞아요. 전국을 돌아서 아프지 않지도 못하고 그 그렇죠. 조그만 치료를 해주고 멀리서 오니까 막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오니까 환자들이 신체적인 문제, 자궁, 난소, 뭐 폐경 이런 걸로 내원했을 때 그거를 이제 단순히 질병으로만 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여성의 삶의 여정으로 좀 본다면 그 어떻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것을 그래서 그 나이대 각 세대별로 네. 10대, 20대, 30대, 30대 네. 사실은 각자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네. 세대별로 나눌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네. 그분이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당신은 앞으로 이거 준비해야 될 거를 꼭 얘기를 해드려요. 네. 20대면 야 지금 운동하면 나중에 골다공증 안 생겨 이렇게 네. 또 누가 막 한 30대 후반인데 막 담배도 피면서 막 먹는 피임약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다가 뇌졸중 올 수 있어 네. 이렇게 그 각 네. 세대별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폐경이 된 후에 그쯤에는 이게 심경의 변화도 참 네. 많거든요. 저 우울하고 굉장히 잠 못 자고 우울해해요. 땀에 젖어 있고 네. 근데 그거를 뭐 비싸지 않은 치료로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주면 되게 삶의 질이 좋아져요. 그렇죠. 그때 되게 네. 좋고 네. 아 나도 그랬어요. 네.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렇게 나눌 때 네. 환자들이 되게 납보 네. 형성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또 네. 생겼어요. 네. 80대, 90대 여성들은 왜 병원에 오냐고요? 예. 주로 소변을 자주 보거나 아, 요실금 요실금 증상, 그다음에 자궁이 밑으로 빠져서 불편하다는 증상, 음. 그다음에 나이가 먹어서 내가 써먹지도 않는데 뭐가 삐쩍삐쩍 나온다.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질이 마르고 하다 보니까 질이- 늘어붙어가지고 네. 이렇게 진물이 나요. 음. 진물이 나서 오기도 하고 그러기 전에 음. 규칙적으로 오시면 그렇게 안 하게 해드려요. 80대, 90대 그 여성들에게도 여전히 생식기가 있는 한은 그럼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자궁암도 생기고 난소암도 예. 생기고 다 생깁니다. 예, 그냥 견디지 마시고요. 산부인과 오셔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정말 그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되게 구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철학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도 좀 마음도 움직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병원 가시고 병원 가서 호르몬 치료 같은 것도 관리 계속 하면서 하시면 뭐 암 같은 거 걱정 덜 하셔도 되니까 삶의 질 좀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한테 하실 말씀 있나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자기 관리를 하면 모든 문제는 거의 해결이 돼요. 정기적이라는 게 6개월? 최소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너무 헷갈린다 그럼 자기 생일날 가시면 됩니다. 네. 안 맞아. 잊어버려요. 나를 1년에 한 위한 번씩 가게 투자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구독자 중에는 이제 남성분들이 남편으로서 그 계시는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남성분들이 그렇게 좀 손을 내밀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런 자존감도 나 혼자 막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 남편이 예쁘다 해줘야지. 너무 예뻐. 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 난 당신이랑 있을 때 너무 좋고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좋아. 이 한마디가 그동안 수없이 쌓아오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약간 격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여성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도록 남편분들이 이렇게 잘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민아 선생님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또 우리 배정원 TV를 보시는 분들도 아내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칭찬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프로포즈도 좀 많이 하시고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빨리빨리 보내시고 그래서 삶의 질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